뉴욕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소송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니까 그 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사고 난 지 2년 됐는데 네. 갑자기 뭐 소장이 날라왔어요 하시는 그렇죠. 게, 네. 예,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소장이 날라오면은 거기에 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고 당시에 있던 보험회사가 있으시면은 그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커버를 해주거든요. 네. 다 보호를 해드리니까 그 회사에다가 그 소장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끔가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무료로 다 그 보험 한도 액수까지 네. 그 보호를 해드리니까, 네. 네, 그렇게 전달하시면 되는데, 말이 약간 새 네. 나갔는데 네. 그 그 증인 신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게 뭐냐 하면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주위에서 뭐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뭐 로또 당첨됐네, 뭐 돈 보상금 많이 받겠네.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네. 네, 그냥 무조건 사고 났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도 마찬가지지만, 뉴욕하고 뉴저지는 그 의료 혜택을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 이제 노폴트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이것도 어떤 분들은 노폴트라고 하니까 과실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 과실하고는 좀 상관없이, 네. 과실을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다쳤으면 네. 무조건 그 보험 혜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노폴트라고 해서 과실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먼저 의료 혜택을 제공해 주니까, 네. 먼저 의료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은, 몸이 괜찮으면은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못 하게끔 만든 제도예요. 네. 예, 그러니까 치료를 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전에는 이런 그 법이, 똑같은 법을 그 강력하게 적용을 안 했는데, 네. 요새는 점점점 클레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법을 보험회사 그 변호사들이 특히나 더 악착같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법규상, 이제 보험법규상 90일, 사고 난 후 90일 이상 네. 치료도 하시고 일도 못 나가고 이런 게 있어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부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서를 이용하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2달 치료했다고 해갖고 이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법적으로는 기준 미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도 이제 증인 신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사고 났을 때 아팠으니까 증인 신문을 할 때 되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네. 뭐 2년이 있을 때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 그때 가서는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네. 괜찮았어도 옛날에 사고 났을 때 아팠으니까 그렇죠. 보상을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괜찮다는 말을 하는 동시에 케이스는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기본 컨셉은, 네. 환자분이 영구적인 문제가 있고 네. 아직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고, 네. 고통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동양 분들 대부분 다 그래요. 사고 나가지고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뭐 피가 안 나고 뭐 네. 부러진 것 같지도 않고 뭐 사지가 다 멀쩡하니까 앰뷸런스를 타라고 물어보면은 나 괜찮아, 나 집에 갈래.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서도 안 아픈데 그렇죠. 나중에 갑자기 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까 네. 꼭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아. 사기성이 있다는 네네. 식으로. 네. 그리고 또 사고 현장에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막 1시간씩 걸리니까.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 그러면서 이 전화 통화를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막 왔다 갔다 네. 걸어다니고 하시면서 근데 나중에 무릎 뭐 아프다고 수술하시고 이런 네. 분들 있어요. 그런 거를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아. 나오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음. 갑자기 무릎 수술을 왜 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의문을 수 있죠. 들게 만드는 네. 거죠. 근데 그런 의문이 혹시 저희가 끝까지 싸워서 재판 갔을 때 배심원들이 봤을 그 일반인들이 보고 그런 비디오를 봤을 때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안 다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모든 배심원이 우리처럼 저 교통사고 당시엔 안 아프다가 아플 수 있어라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사고 났는데 멀쩡하게 다니잖아. 그럼 안 아픈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아까 이제 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있는데 네. 절대 그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막 예. 이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는 특히 이제 경찰들이 정책이 그 부상이 없으면은 아예 리포트도 안 써주려고 그래요. 아, 예. 네. 뭐 거의 안 써준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내가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뭐 블랙박스니 사진 네. 이렇게 전화기로 사진 찍고 하시는 거 아마 꼭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제 요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네. 거는 앰뷸런스 아까 이제 뭐 타고 안 타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앰뷸런스 타고 가셨어요. 네. 앰뷸런스 타고 가서 응급실에 가셔서 그 의사가 어디 아프냐고 했는데 목이 아파요. 한 군데만 얘기했어. 왜냐하면은 거기가 제일 아프든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통증병원에 가셔서 목도 치료하시고 허리도 치료하시고 네. 어깨도 치료하시고 무릎도 치료하시고 그러면은 그 응급실 기록을 항상 갖고 또 트집을 잡아요. 네. 가서 목밖에 얘기 안 했는데 오. 갑자기 이렇게 다 여기 5만 군데 다 얘기하네. 이건 뭐지?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을 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 I'm sorry 이 말을 좀 아끼라는 얘기 들었어요. 예, 뭐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네.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는 없죠. 사관장에서. 네. 한국 분들이 유난히 I'm sorry, I'm sorry 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네. 항상 아이고 미안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사고 현장에서는 I'm sorry 이 말 하나로 그 상황이 약간 가해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얘기하셔서 옛날 그 일이 생각나는데 네. 그 아마 그 펜실베니아일 거예요. 네. 그 따님이 그 어디 가셔가지고 뭐 이제 계셨는데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서 그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현장에 왔을 때 네. 아이고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 그 형사벌 그 법으로 체포되시고 아이고. 그렇게 감옥에 계셨거든요. 네. 그 내 탓이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네. 이유가 돼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이렇게 뭐 진짜. 얘기하실 때. 네. 어떤 경우에는요, 뭐 다이렉트 오퍼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뭐 운전자가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이 가격에 그냥 빨리 처리하자, 뭐 세르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사자한테 직접 네. 변호사 없을 때.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네. 그 가해자가 뭐 이제 뭐 차만 고치는 걸 네. 생각해서 뭐 몇백 불 주고 끝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한다든지 아니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합의한 적에는 프로그레시브가 많이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보험회사가 네, 이제 네. 움직이면서 그 클레임 처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네. 현장 1,000불로 이제 뭐 이렇게 끝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우니까요. 네네. 뭐 생각해볼 여지가 사실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은 그냥 아유 귀찮아 몰라 그냥 안 다친 것 같은데 사인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아프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래서 사인 곤란하잖아요. 같은 거 하시는 네. 거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뭐 합의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네네. 뭐 특히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류 같은 걸 제시하고 사인하라고 그러면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네,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변호사랑 뭐 상의하시는 게 좋죠. 주로 사고상의 변호사님은 대부분 다 네. 무료 상담 해드리고 하시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사고가 그렇게 났을 처리하시는 때. 게 좋죠. 신체 검사 가셔도 마찬가지로 네. 오히려 엄살을 많이 부리시고 어디가 아프다고 다 설명하고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시켰다고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 허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바로 얘기하셔야 되고 목을 돌리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끝까지 다 하시고 하시죠.
그 통증을 참으시면서 다 시키는 거 다 하면은 네. 이 사람들은 다 낫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네네.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간주해서 네. 그 결과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 네네. 치료를 중단시키는. 네. 그래서 신체 검사 가실 때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손님들의 의사가 아니에요. 손님들 도와주려고 그런 의사가 아닌데 거기다가 그 의사한테 뭐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직장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이요? 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캐시로 뭐 받고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네. 일을 안 한 걸로 돼 있으시면 이제 네. 그렇게 똑같이 가셔야 되는데 네. 의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본인 의사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소송 관련 서류에는 일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네. 리포트에는 일을 하는 걸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체 검사 가시기 전에 변호사하고 의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 리포트 잘못되어 있는 경우 왕왕 있죠. 네, 많습니다. 네. 그 패센저가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을 안 적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경찰들이 솔직히 이제 사고 현장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저 치료하시려고 하시면 또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재밌는 게 보험회사가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경찰 리포트에 없으니까 뭐 안 해준다고 네. 그러고 경찰 리포트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뭐 아니라 그러고 뭐 네네. 자기네가 또 불리하면은 경찰 리포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배달을 가던 중에 동업자가 사고를 당해서 차가 폐차될 지경이에요. 오전에만 병원을 가고 다시 오후에 출근을 했어요. 이 사람은 가게가 바쁘니 그냥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많이 아파 보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은데 가게는 동업이지만 한 사람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럴 경우 가게 문을 닫으면 상대 보험에서 손해배상도 해주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청구하실 수가 있죠. 네네. 경제적인 손해를 보시면은.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첫째는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으니까 네. 월커스 캄이라는 그 네. 직장상해 보험이라고 하네. 산재 보험. 네, 그걸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동차 사고라고 해도요. 네. 그리고 직원 그러니까 누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누구를 임시로 고용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준 주급이 손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청구하시는 거죠. 아. 네.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해갖고 이제 청구를 하긴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입증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하. 가게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건지 아, 진짜 그렇죠. 이 사람이 못해서 닫은 건지 이런 걸 네. 정확하게 그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예,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100% 다 정확하게 그 인컴을 보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일즈를 네. 그런 거 그렇다고 치면은 그게 입증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문 닫으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그래서 아. 네. 대체 인력을 이제 또 새로 뽑으면은 그 인력에 들어가는 그 주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어떤 분이 그런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나서 워커스컴으로 일하다가 당한 거라서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려 중인데 퇴사를 하면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은 못 받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고 당시에 이제 그 보험이 있고 그 보험에서 나오는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거지. 네. 네, 그 회사에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같은 맥락으로 그 자동차 보험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사고 나고 나서 자동차 보험을 바꿔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가끔 네네네.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보험만 있으셨으면은 네. 보험을 바꾸셔도 중간에 케이스를 하는 중간에 보험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케이스가 끝나기 전에 다른 보험으로 그렇죠. 네, 바꾸셔도 다른 보험 바꾸셔도 됩니다. 뭐 아. 리뉴 하신다든지 뭐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바꾸셔도 됩니다. 아. 보험을 없애셔도 되고, 없애시면 또 그렇잖아요. 아니 뭐 차가 없으니까 뭐 아. 보험을 없앤다든지 해야 그럴 되는데, 수 있죠. 네, 폐차를 해서 차가 없는데 굳이 차를 보험을, 판다든지 네. 뭐 무슨 이유든지 간에 보험이 없어도 되면은 네, 필요 네. 없으시면 네. 네, 보험을 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요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소송하는데 그 청문회 가면은 그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를 물어봅니다. 네. 페이스북, 인스타 뭐 네. 등등 해서. 네, 그래서 그 사고가 나셔갖고 아프다고 치료를 다니시는데 네. 그 중간에 죄송합니다. 중간에 뭐 골프를 치러 다니셨거나 뭐 스키를 타시거나 네. 막 이 야외 활동을 하시고 이런 걸 갖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건을 진행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나셔서 네. 부상을 당하셔서 케이스를 하시는 동안에는 네. 소셜 미디어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시는 건 괜찮은데 네네. 올리시는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코로나 전보다 확실히 더 더뎌졌나요? 네, 그럼요. 네. 한 1년은 더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판을 가야 되는데 재판을 못 가는 케이스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기 중인 케이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엄청 늦어지는데 네.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데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네. 네, 소송이 이제 언제 시작하는지 이제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데 확실한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빨리 들어간다 보니까 네.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 기간 자체는 재판까지 가기에 한 3년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거. 네네. 네. 그리고 교통사고가 당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정보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난 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광수 변호사 오피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718-762-1111번입니다.